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재회 자체가. 이거를 꼭 제가 얘기해주면 아 그래도 제가 미련이 있어서 연락 온 게 아닐까요? 계속 도돌이표. 도루마무요 무슨. 이번 사연은 엄청 짧아요. 힘들어서 이렇게 이메일 사연까지 보내게 되네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연애 시작, 올해 5월 이별. 총 2개월간 서로 흐지부지 연락하다가 아예 연락 끊김. 본인 28살 여성, 전남친 29살. 둘 다 충청도 사람이고 전남친은 저희 집 근처 고깃집에서 일합니다. 저는 출근길이 그쪽 부근이라 지나가면 간혹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주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 전남친과 첫 만남 때부터 서로 말이 잘 통해 좋았고 전남친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랑 미래가 그려지는 여자라고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맞춰 나가자 하며 연애하게 되었다. 남친이 저희 집 근처에서 고깃집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어 제가 출근하며 지나가는 경로라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남친이 거기서 기다리다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에 대여섯 번 정도 많이 만났습니다. 존나 많이 만났네요. 남친과 한 달 연애 이후부터 좀 많이 다투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남친은 저랑 처음 사귈 때 서로 맞춰 나가자며 얘기했지만 제가 서운한 걸 얘기하면 피하거나 자기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친은 점점 얘기들 도중에 저에게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 같다고 얘기하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어 저도 그 말에 더욱 화가 나서 쏘아붙였고 남친은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별 통보 5월. 일단 2개월 만에 헤어졌다는 건 이 남친 에너지 문제이기도 한데 아니, 이게 뭐 사연을 이렇게 대충 써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서운해했으며 남자친구와 어떤 식으로 대화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알려줘야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제가 알 수가 있죠. 이것만 적어놔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알아? 어? 아이 참 이게 유선 상담이면 제가 실시간으로 질답을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행동 패턴을 예상하고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애라는 건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세 사람, 네 사람 뭐 이렇게 연애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남자와 여자 또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됐든 어찌 됐든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거나 울거나 장문의 카톡을 존나 보낸다거나 계속해서 불안정한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이게 의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정한 행동을 결국 누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상대방이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공격을 하는 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친 남친한테 투정도 못 부리냐? 아니 좀 기대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겠어요. 그것 또한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고 연애하는 거야. 기대려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내가 존나 감정적이었다가 금방 일어나서 내 삶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이제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답이 금방 나와요. 어떤 좀 항상 우울한 친구가 있어. 좀 나 오늘 기분 안 좋고 슬프니까 얘기 좀 들어달래.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잖아.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 다들 처음엔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 인간관계 계속 들어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 사람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당연히 얘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남친이나 여러분 여친이 헤어질 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건 내가 계속 정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상대방이 계속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거야. 뭐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맨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상대방은 내가 백년해로를 바라보면서 받아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 이별 후에도 가끔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전남친이 힘들다고 술 먹고 전화 옴. 그래서 전남친 고깃집 회식 끝나서 길에서 배회 중이라길래
그 새벽에 모자 쓰고 나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루 만에 재회. 하지만 이틀 뒤 전남친은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이별. 감정적으로 저렇게 덥석 붙잡고 재회하시면요. 대부분 다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막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하는 커플들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후폭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후회해서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그래 다 궁금해 하겠지. 근데 제가 맨날 쓰잘데기 없는 거 고민하지 말라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이별 후에는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여러분 전 연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할까? 내면 세계가 힘들면 연락하게 됩니다. 그걸 후폭풍이라고 하는 거야. 잘하는 건 그럼 뭘까? 여러분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게 도움을 주는 녀석이에요. 여러분이 길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괜히 욕하고 싶어. 그런다고 길 가면서 괜히 뭐 때리고 욕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똥이 마렵네. 아, 바지에 지려야겠다. 이러진 않잖아. 이거를 합리적으로 자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개판이 되면 자아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락하면 안 되는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상대방이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미해결 감정,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대부분이라서 연락이 오는 거고 정작 연락이 와도요. 사귀자고 연락이 오는 연락도 아닐 경우가 많을 뿐더러 사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연처럼 애초에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서 사귄 것도 아니라서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폭풍 타령 좀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물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주도권을 더 잡고 좋겠지. 재회에 유리해지는 건 맞아. 근데 꼭 그런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재회 자체가. 이거를 꼭 제가 얘기해주면 아 그래도 제가 미련이 있어서 연락이 온 게 아닐까요? 계속 도돌이표. 도루마무요 무슨. 알려줘도 사령사령을 하기 때문에 이별 폭풍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거다. 존나 피곤하니까. 아 후회하면 연락이 오겠지. 그럼 연락이 온다는 건 나에게 미련이 있어서겠지.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심리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전 책임감 없는 새끼라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서로 또다시 쌩काम. 책임감 없는 새끼라고 이제 욕하셨으니까 얘는 내담자한테 이제 아는 체 하면 안 되겠네.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면 이제 아는 척 안 하고 쌩까야잖아. 그러다 제가 전 남친 일하는 고깃집을 지나가며 잠깐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만날 생각 없냐면서 제안 거절. 이후 서로 못 본 척, 전 인스타 차단, 그리고 시연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모든 행동 올스탑 중. 제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보통 5개월 또는 6개월 공백기를 두던데 저도 그래야 할까요? 그러면 제외가 될까요? 아, 여러분 기다리면 제외가 돼요? 기다리면 막 제외가 될까요? 공백기라는 건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헤어졌는데 아니 개뿔 책임감도 없이 공백기 없이 만난다는 게 말이 돼요? 노력한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여태 뭐 사귀면서 벌어졌던 일이 뭐 삭제가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공백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연마다 공백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특수한 상황상 공백기가 필요 없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통 헤어졌으면 공백기라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공백기를 가지면 만사형통인가요? 제외가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공백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제외가 안 돼요. 공백기를 가져봐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맨날 본인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볼 때나 상대방이 볼 때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있긴 해요 가끔. 예전보다 집착이 더 심해진 경우. 그래서 아니 사연을 이렇게 대충 써놓고 뭘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님은 내가 뭐 따로 뭐 개선점을 얘기해 줄 건 없어. 다만 재회에 대한 전략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내담자님 사연은요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이잖아. 그러면 그것부터 편하게 대하셔야 돼요. 쌩 까고 다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즉 공백기는 가져야 되시지만 재회를 하시고 싶으면 공백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맨날 마주치고 쌩 까고 존나 불편해하면서 갑자기 연락으로는 친한 척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걸 상대방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사이라면요, 공백기를 일단 무지성으로 가지면 재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쇼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쇼부를 보느냐, 편하게 대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되질 않으면 재회는 시도조차 하기 힘들어요. 상대방한테 지나가는 길에 잠깐 5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겠냐, 그것도 만약 싫으면 내가 포기할게 말씀하시고요, 5분은 시간 내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널 많이 사랑했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한테 너무 미성숙한 사랑을 했던 것 같아. 이 점들이 너무 아쉽지만 어떡하겠어. 이미 다 벌어진 일이잖아. 다만 우리 이렇게 가끔 마주치는데 서로 피하고 다니면 서로 안 좋고 불편하지 않겠어? 서로 기분 좋게 인사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상황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 발전이 되면 농담도 하고, 야, 오늘 일찍 끝났네? 나 카페 가는 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마실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데이트도 하고 재회도 되는 거야. 근데 뭔 그냥 무지성 공백기를 가지다가 급발진 연락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을 안 받지. 평소에는 존나 쌩까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내담자님은 스스로 사연 속에서 본인이 개선됐어야 하는 점이 뭔지를 모를 거라는 게 저는 좀 걱정됩니다. 금방 헤어지려고 제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연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